개인적으로 일본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런가요? 이미 봤던 드라마인데 일본판만의 매력이 있어서 1화부터 정주행 중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어 제목은 私の夫と結婚して 네, 이렇습니다. 일본 드라마로 그것도 안기로 연출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보는 거 1편부터 내용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TVN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에 방영이 되고 있고 현재 6화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그럼 1화부터 함께 가보시죠. 미사는 인생이란 아름다운 장면으로 엮어낸 대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외롭고 힘들던 미사에게 다가와준 유일한 친구, 바로 레이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학창시절부터 직장인이 될 때까지 미사 옆에는 레이나가 늘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운명적인 남자 토모야, 그와 영화같이 결혼했고 지금까지 그리 나쁜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칸베 미사에서 히라노 미사가 된 지금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건 좀 슬픈 일이지만 그리고 남편 토모야가 요즘 들어 병문안을 안 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다행히도 지금까지 레이나는 미사 옆에 있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사는 외박 허가서를 받아 집으로 향합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토모야를 위해서 장을 보러 가죠. 그런데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미사의 할머니가 미사 생명보험의 수령인으로 되어 있었고 할머니가 치매라 청구할 수 없으니 대리인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석 달 전에 이미 수령인을 변경했답니다. 바로 미사의 남편 히라노 토모야로요. 내가 전화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령인이 변경됐을까? 의구심을 품고 집으로 향하는 미사입니다. 몸은 점점 아파오고 택시는 잡히지 않고 길바닥에 주저앉은 미사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멈춰서죠. 택시기사님은 우연히도 미사와 같은 고향 도야마 사람이었고 그는 좋은 길로 인도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사 아버지도 택시기사였기에 미사는 친근함을 느끼는데 그 순간 미사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죠. 창밖으로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미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꼭 만날 거라며 오늘이 택시기사로 일하는 마지막 날이라 돈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시 간식이라며 미사에게 사탕을 한 움큼 건네죠. 죽기 전에 주는 신의 선물인가 생각하며 기분 좋게 집에 들어서는 미사인데 토모야만 있어야 할 집에서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사는 벌컥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벌거벗은 토모야와 레이나가 한 침대에 있었죠. 깜짝 놀란 레이나는 자기랑 토모야는 미사를 잃을까봐 두렵고 외로워서 서로에게 의지를 했다는 개소리를 시전하고 어이없어하는 미사에게 토모야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의 사망보험금을 널 버린 엄마에게 왜 주느냐? 너랑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들었던 내 생각은 안 하냐? 너랑 결혼한 건 네가 짠순이에 돈을 잘 모아서고 걷어줄 때 하나 없는 너랑 결혼해줬더니 마지막까지 은혜를 원수로 갚냐며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미친놈인가? 레이나는 그래도 반성할 줄 알았는데 미사에게 너는 늘 착한 척 피해자인 척한다. 토모야한테 불평만 늘어놓길래 필요 없는 줄 알고 내가 만났다. 내가 너랑 병원도 같이 가고 병문안도 꼬박꼬박 다녔는데 딱 한 번 실수했다고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냐며 화를 내죠. 와, 알고 들어도 진짜 쓰레기다. 확실히 한국이랑 일본 배우들이 캐릭터가 조금씩 다르니까 리메이크인데도 전혀 지겹지가 않죠. 오히려 비교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더 재밌던데요. 어쨌든 미사는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레이나는 단 한 번도 미사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한순간에 남편과 절친을 잃은 미사는 보험회사의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집을 뛰쳐나가는데 뒤따라오던 토모야한테 잡히죠. 아파트 난간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는데 마지막에 레이나가 미사의 손을 뿌리치면서 레이나가 미사의 죽음에 더 깊게 관여하는 설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혼자 뛰어내렸다고 거짓말을 하죠. 죽음 전 미사가 떠올린 건 행복이라 믿었던 그 순간이 사실 불행의 연속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미사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누군가 미사의 이름을 부릅니다. 깜짝 놀라며 일어난 미사는 달력에 2015년 9월이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합니다. 2015년은 미사와 토모야가 한창 연애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이게 꿈이든 뭐든 미사는 자기를 배신하고 죽인 레이나와 토모야를 편하게 대할 수 없었죠. 그래도 얼마 만에 느끼는 평범한 일상인지 미사는 신이 났습니다. 숨이 차도록 뛸 수도 있고 그렇게 먹고 싶었던 뜨거운 라면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이런 꿈이라면 얼마든지 즐겨주마 하고 있던 그때 스미요시 대리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늘은 미사가 프리젠테이션 하기로 한 날. 가만 생각해보니 이날 미사가 발표를 망친 건 레이나 이 불려시의 거짓말 때문이었죠. 2번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미사는 엘베에서 스즈키 와타루를 만납니다. 한국 버전과 다른 게 있다면 한국 버전
버전에서는 강지원이 유지혁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버전에서는 10년 전 과거로 돌아간 미사가 이날 처음 와타루를 만난 거로 나옵니다. 한국 버전의 유지혁도 냉정한 부장이었지만 비교하자면 일본 버전의 와타루가 훨씬 까칠하고 무례합니다. 제 생각에는 배우 조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인우, 이희경, 송하윤 등 한국 내남결에 나온 배우들이 골고루 인기를 얻었지만 캐스팅에서 단연 무게감을 보여준 배우는 강지원을 연기한 박민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남결에서는 미사를 연기한 코시바 후오카보다는 와타루 역의 사토 타케루가 연기력으로 보나 인기로 보나 훨씬 우위에 있다 보니 와타루에게 무게감이 실리는 걸 볼 수 있죠. 암튼 발표를 시작한 미사는 예전의 미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요. 10년 전 실패했던 제철 과일을 사용한 음료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타피오카 시대가 온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죠. 타피오카는 버블티죠. 신나서 미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와타루가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타피오카니 코로나19니 대놓고 미래 이야기를 하니 그게 먹힐 리가 없죠. 인생 2회차도 광속 거절.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 10년 전으로 돌아왔음을 깨닫게 된 미사. 그리고 그 택시기사가 돌아가신 아빠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인생 2회차 미사는 다시 시작해보자고 다짐하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토모야랑 결혼하면 안 되죠. 내남결의 법칙, 일어날 일은 어떻게 하든 일어난다. 단지 그 대상이 달라질 뿐. 럭비 월드컵을 보면서 프로포즈했던 토모야였죠. 일단 프로포즈부터 피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10년 전 미사 대신 전기 주전자의 대인 와타루.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지혁보다 와타루가 훨씬 날카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지혁도 와타루도 여주인공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설정은 똑같은데요. 와타루가 훨씬 막말을 심하게 하거든요. 너가 거절도 못하고 남의 일 대신해주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 착하고 친절한 거 아니다. 왜 너한테 쓰레기 같은 인간만 꼬이는지 아냐? 그건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호구라서 그런 거다. 인생의 키를 쓰레기에게 주고 너는 거꾸로 추락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기특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와, 진짜 대사 세지 않나요? 그런데 초반부터 일부러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츤데레 와타루가 나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실컷 막말해놓고는 사탕 주고 넌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 믿으라는데 이게 장난하나. 하지만 일본 드라마에서는 많이 나오는 설정이라 크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사는 결심하죠. 두 번째 인생은 반드시 행복해지겠다. 미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레이나를 자신의 남편 토모야와 결혼시키는 거. 여기까지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의 첫 화였습니다. 일본판은 총 10부작인데요. 그래서 한국판보다 훨씬 전개가 빠를 것 같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일본판 내남결은 아마존닷컴의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와 티빙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프라임 비디오는 이미 모든 회차가 공개됐고요. 티빙은 6화까지 공개됐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남결 일본판 2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방구석 텔러였습니다.